지금 보여드릴 건 Shopify 스토어 제작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 스토어는 거의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개발자 고용, 비싼 테마나 코딩도 필요 없었죠. 영상에서 초보자도 이런 스토어를 똑같이 만드는 법을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시청 후엔 여러분의 맞춤형 스토어가 실제 운영과 주문, 준비까지 모두 끝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쇼피파이는 이제 클라우드 코드로 AI를 스토어에 바로 연결해 줍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말로 설명하면 AI가 직접 다 만들어 줍니다. 이 방식이면 비용은 단 두 가지만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Shopify인데 여기 정말 특별한 독점 할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코드인데 한 달에 $20지만 거의 모든 작업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AI로 스토어를 만든다고 해도 일반 Shopify 스토어처럼 모든 것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멋진 스토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Shopify 설정을 시작해보죠. 여러분을 위해 3일 무료 체험 후 첫 3개월간 월 $1로 이용 가능한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화면의 링크나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 후 이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무료 체험을 시작하려면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그 다음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특별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왼쪽을 보면 오늘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후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1만 결제됩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특별 혜택을 받으려면 바로 여기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을 마쳤으면 $1로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무료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요금제 옵션입니다. 처음이라면 기본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아래 기본 요금제 체험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은 아니요를 누르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나중에 할게요를 클릭하세요. 이 과정을 마치면 쇼피파이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스토어를 만들기 전 컴퓨터에 3가지 도구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각 도구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첫 번째 도구는 노드라고 불립니다. 노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며 도구들을 돕는 작은 엔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코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도구는 여러분의 스토어를 직접 만드는 AI입니다. 세 번째는 Shopify CLI로 컴퓨터와 스토어를 연결해 줍니다. 이들을 함께 쓰면 클라우드 코드가 스토어를 만들고 Shopify CLI가 작업을 넘기며 노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원활한 구동을 돕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도구인 노드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 상단에서 새 탭을 열고 Node.js org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Get Node, JS를 클릭해 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설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미리 만들어진 설치 프로그램을 찾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컴퓨터에 설치할 거예요. 만약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클릭해서 본인 운영체제로 변경해 주세요. 저는 윈도우즈를 사용할 거라서 여기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설치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설치 마법사가 열리면 Next를 클릭하고 라이선스 동의서에 동의한 후 다시 Next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모든 설정을 기본값으로 두고
Next를 한 번 더 클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네이티브 모듈용 도구에 관한 옵션이 나올 거예요. 이 박스는 체크하지 않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설치에는 이 옵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ext를 클릭하고 Install을 클릭하면 설치 마법사가 Node.js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Finish를 클릭하세요. 좋습니다. 노드 설치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도구죠. 한번 설정하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직접 쓸 일은 없어도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도구인 클라우드 코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쇼피파이 스토어 제작 AI입니다. 클라우드 코드 설치 전 먼저 클라우드 계정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상단에 Claude AI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 이메일로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인증 코드가 전송될 것입니다. 여기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서 인증 코드를 찾으세요. 저도 여기서 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증 코드 혹은 이 링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Cloud AI에 로그인하세요 라고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할게요. 여기 있는 박스를 체크하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다양한 요금제를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설정에는 프로 요금제가 필수입니다. 프로 요금제의 클라우드 코드가 Shopify 구축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연간 또는 월간 요금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 후 프로 요금제 받기를 클릭하세요. 결제 정보를 입력 후 아래로 스크롤해 구독하기를 클릭합니다. 구독하면 클라우드가 온보딩을 계속 안내합니다. 이 화면에서 클라우드 데스크톱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데스크톱 앱은 클라우드와 대화하는 별도 앱일 뿐이죠. 프로 요금제를 쓰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설치해보죠. 제 경우에는 윈도우즈용 다운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Claude Setup, EXE가 보일 것입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Claude 데스크톱 앱이 설치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어 마법사를 생략하지만 여러분은 안내에 따라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빠르게 확인하죠. 첫 도구인 노드 설치를 마쳤고 클라우드 계정 생성과 프로플랜 가입도 끝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 관련 남은 작업들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즉, 아직 클라우드 코드 설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돌아와 설정을 마칠게요. 이제 세 번째 도구인 Shopify CLI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Shopify CLI를 설치하기 전에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작은 보조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Git입니다. 이 둘은 함께 작동하므로 먼저 Git을 빠르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Git라고 입력해 봅시다. -scm.com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윈도우즈용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다른 운영체제라면 여기서 운영체제별 설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신 버전을 클릭해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서 파일을 열게요. 잠깐만요. 이 창이 열리면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옵션의 체크를 해제하고 마침을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Shopify CLI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터미널에서 설치할 건데 터미널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앱입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어서
PowerShell을 사용할 거고 만약 맥을 사용한다면 터미널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에서는 커맨드와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 터미널을 입력해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윈도우에서는 PowerSheller, 맥에서는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제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버튼을 누르고 상단에 PowerShell이라고 입력한 다음 여기에서 바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명령어 하나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터미널에 npm install g8t shopify /cli atst라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하는 대신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전체 가이드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는 이 명령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상 속 모든 명령어와 단계별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명령어는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 가이드를 다른 탭에 열어두길 권장합니다. 듀얼 모니터가 있다면 두 번째 모니터에 띄워두고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입력 후 엔터를 누르세요. 잠시 후 설치가 완료됩니다. 좋아요. 설치가 끝나면 Shopify CL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여러 줄의 텍스트가 떠도 걱정 마세요. 지극히 정상이며 오류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빠르게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여기 터미널에서 Shopify version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버전 번호가 보이면 정상 설치된 겁니다. Shopify CLI가 설치됐으니 PowerShell에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Claude Code를 완전 설치하겠습니다. Claude Code를 완전히 설치하려면 윈도우인지 Make인지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어는 아래 가이드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 윈도우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명령어는 irmh t p s // lod ai -ins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 기호를 사용하고 다시 한번 띄어쓰기를 한 뒤 EEX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고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여기에서 Installation Complete 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거예요. 이 메시지를 확인하셨으면 PowerShell이나 Mac 터미널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새 인스턴스를 열어주세요. 여기서 Claude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세요. 여기에서는 간단한 온보딩이 진행되며 테마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크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엔터를 누르고 클라우드 계정, 구독 포함으로 진행할 것이니 여기서도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동으로 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Authorize 버튼을 누르세요. 코드 복사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 다시 PowerShell이나 터미널을 여세요. 복사한 코드를 여기에 붙여넣으세요. Ctrl, Shift, V로 붙여넣고 엔터를 누릅니다. 로그인되면 계속하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다시 엔터를 누르고 워크스페이스를 실내하고 잠그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이제 클라우드 코드에 로그인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도구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Shopify 스토어에 연결하고 실제로 빌드를 시작할 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PowerShell 창을 최소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 탭을 닫고 여기 있는 탭도 닫아주세요. 이제 다시 Shopify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가 스토어를 구축하려면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는 여러분의 홈페이지와 상품 페이지를 포함해 전체 스토어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상품 기반이라
클로드에게 참고 자료를 줘야 하며 어떤 상품이든 적용되죠. 드롭시핑이나 직접 만든 상품, 판매 등 모든 단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판매할 상품을 정해 추가해보죠. 여기서 왼쪽 메뉴로 가서 제품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제품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제품명과 설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AI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클라우드 챗을 열고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짧고 깔끔한 제품명과 설명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품 이미지를 프롬프트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 빨간색 티셔츠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제목과 설명이 생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 설명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로 스크롤해서 미디어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제품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추가할 때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챗GPT 같은 AI 이미지 도구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드롭시핑을 하거나 사진이 없다면 스톡 사진이나 온라인에 있는 기존 제품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품 사진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가격 설정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가격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저는 19로 설정하겠습니다. 1,999달러입니다. 그 아래에는 재고와 배송 옵션이 보입니다.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의 재고를 100개로 설정하겠습니다. 배송 옵션은 나중에 조금 더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단에는 옵션 설정이 있습니다. 주로 사이즈나 색상 옵션 등에 사용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이즈의 티셔츠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켜야 합니다. 사이즈나 색상 옵션 추가를 클릭할게요. 사이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추가하겠습니다. Small, Medium, Large, 그리고 XL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른 옵션은 여기서 추가 가능하지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옵션별 가격 수정도 가능합니다. 각 옵션별로 색상 같은 특정 이미지가 있다면 여기서 추가하여 실제 제품 옵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옵션의 재고도 빠르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카테고리 메타필드가 있습니다. 원하면 수정 가능하지만 기본값으로 둘게요. 하단엔 SEO 항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맨 위로 스크롤하면 첫 번째 상품이 준비됐습니다. 저장 전 한 가지 더, 이 상품을 컬렉션에 추가하겠습니다. 컬렉션은 상품들을 함께 묶는 방법일 뿐입니다. 가령 티셔츠, 후디, 바지 등 상품별로 그룹화하면 매장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 컬렉션을 찾아봅시다. 컬렉션 추가를 클릭하고 새 컬렉션 추가를 클릭하세요. 제목에는 티셔츠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컬렉션 유형은 수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컬렉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 추가를 클릭해서 방금 업로드한 티셔츠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세요. 보시다시피 이제 상품이 티셔츠 컬렉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을 추가할 때마다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컬렉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맨 위로 스크롤해서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첫 번째 상품과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상품 탭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상품이 더 있다면 우측 상단에 상품 추가를 클릭해 과정을 반복하세요. 다른 상품들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상품과 컬렉션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로 스토어를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도입하기 전에 빌드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해줄 두 가지 빠른 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메뉴로 가서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현재 스토어의 Horizon 테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한 게 없어 비어 있지만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스토어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스토어를 영감으로 삼거나 직접 만든 목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쇼피파이 테마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테마들을 모두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페이지를 끝까지 내려가서 테마 스토어 방문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의류 매장을 만들고 있으니 이 테마의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클릭하고 데모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을 최대화할게요. 이제 테마를 스크롤하며 마음에 드는 섹션을 캡처해 보세요. 히어로 섹션을 찍고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 디스플레이도 캡처하고 여기서 컬렉션을 클릭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기 있는 이 티셔츠를 클릭할 수 있는데 이건 제 스토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 페이지에 스크린샷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테마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보이면 언제든지 스크린샷을 찍으세요. 원하는 만큼 다양한 테마에서 섹션을 골라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스크린샷을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 코드에게 참고 자료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스타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스크린샷을 모았으니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 탭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스크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쇼피파이 스토어를 위해 모든 에셋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조금만 정리를 해두면 이후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이 폴더를 열어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폴더는 이미 사용했던 제품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토어 영감 이미지를 모아둔 폴더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스크린샷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어로 섹션 홈페이지, 고객 리뷰, 홈페이지, 제품 디스플레이, RS 스토리 페이지, 그리고 제품 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토어에 필요한 페이지와 섹션의 종류에 따라 이런 스크린샷을 더 많이 혹은 적게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로고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건 캔베이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배경이 있는 버전과 투명한 버전, 그리고 다크와 라이트 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폴더는 홈페이지 이미지입니다. 이것들은 제 스토어에 사용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사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들은 모두 팩소스라는 무료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스톡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AI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직접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과 스토어에 달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걸 클라우드 코드로 넘기면 실제 에셋과 쇼피파이 테마에서 영감을 얻어 스토어를 구축합니다. 꼭 저처럼 폴더 구조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좋아요. 이제 제품도 모두 등록했고 영감도 모았으며 모든 에셋도 정리되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클라우드 코드를 도입해서
실제로 스토어를 구축할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이 폴더를 최소화한 다음 다시 한번 Windows PowerShell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exit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터미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새롭고 빈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이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mkdir MyStore Builder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 다음 cd MyStore Builder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이제 해당 폴더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CLAWD를 여러분의 스토어에 연결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분의 스토어 테마를 컴퓨터로 복사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Shopify Theme Pool Store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Shopify 스토어 도메인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메인을 찾으려면 다시 Shopify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 설정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도메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 다시 파워쉘이나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이제 여기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뒤 복사한 도메인 이름을 여기에 붙여넣으세요. Ctrl, Shift, V를 사용해서 붙여넣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 toLive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탭이 바로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Shopify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 코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파워쉘을 열면 이 코드가 보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기로 로그인 중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클릭하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이 끝났으니 이 탭을 닫고 설정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파워쉘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보이면 Horizon 테마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드가 현재 스토어 테마의 복사본을 여러분의 폴더로 가져온 것이죠. 스토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클라우드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정 하나가 남았습니다. 클라우드가 스토어를 볼 수는 있지만 Shopify의 작동 방식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관련 지식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아래 가이드의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계속하시죠. 클라우드에게 스토어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걸 한 번에 넘길게요. 아까 보여드린 Shopify Store Assets 폴더 기억하시죠? 이제 그 폴더의 복사본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바로 넣을 것입니다. 먼저 그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kdir inspiration 이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안에 inspiration 이라는 빈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미지가 사진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탐색기를 사용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Explorer 한 칸 띄우고 마침표를 입력하세요. 엔터를 누르세요.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새 창으로 열릴 것이고 방금 만든 인스피레이션 폴더가 여기 보일 거예요.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Shopify Store Assets 폴더로 갈게요. 왼쪽에 해당 폴더를 우클릭해 새 탭에서 열기를 누를게요. 여기서 그 폴더를 열고 모든 파일을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Inspiration 폴더로 돌아가서 복사한 모든 파일을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이미지, 제품 사진, 스토어 영감 이미지,
그리고 스토어 로고까지 모두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코드가 모든 파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창을 최소화해서 파워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크롬이용 클라우드 확장 프로그램을 켤 수 있는 옵션이 보일 거예요. 이걸 켤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필요 없으니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바로 클라우드 코드를 열었습니다. 클라우드에게 바로 매장 생성을 맡기기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을 쓸 겁니다. 한꺼번에 명령하기보다 클라우드가 매장을 탐색하고 브랜드 질문과 계획 확인을 거쳐 섹션별로 제작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각 완성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디자이너와 작업하는 것과 비슷해요. 첫 번째 프롬프트로 시작해보죠. 설명란에 링크된 가이드로 이동하면 클라우드 코드에 입력할 초기 프롬프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그 프롬프트를 붙여넣을 거고 여러분도 여기서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의 초기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브랜드 이름은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브랜드 이름을 Medix Fashion Store로 바꿨습니다. 가이드에서 복사했다면 이 부분은 placeholder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단순한 시작점입니다. 엔터로 전송하면 클라우드가 테마와 영감 폴더를 읽고 작업을 파악합니다. 곧 클라우드가 응답해 스토어에 대해 질문할 거예요. 여기서 쿼드가 저에게 처음으로 묻는 질문은 시각적 스타일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예시로 사용한 쇼피파이 테마에서 제공한 영감 목업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매우 강렬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넣은 메릭스 로고와 제품 사진은 깔끔하고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할지 묻고 있네요. 여러 옵션 중 선택이 가능한데 엔터를 눌러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넣을 섹션을 묻네요. 히로 섹션을 위해 엔터를 칩니다. 아래 화살표로 이동해 카테고리별 쇼핑을 선택합니다. 또한 추천 상품, 리뷰, 그리고 스토리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것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더 필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세요. 이제 어떤 폰트를 사용할지 묻고 있습니다. 인터 폰트를 유지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마음에 들어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각 섹션을 만들며 미리 보는 방법에 관한 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로컬 개발 서버, 미공개 프리뷰 테마 또는 정정 목업이 있습니다. 저는 로컬 개발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름이 조금 기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로컬 환경의 비공개 실시간 미리 보기를 본인만 확인 가능하며 클라우드가 섹션을 만들 때마다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스토어가 실시간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개발 서버를 선택하고 다시 엔터를 눌러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빌드가 시작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승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빌드 과정에서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로 내려가서 예를 누르고 이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도록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클라우드와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특정 작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명령을 승인해주면 됩니다. 잠시 후 클라우드가 요청과 함께 나타나면 Shopify URL을 입력해 주세요. 이는 앞서 설정해서 찾은 URL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플랜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하면 히로 섹션만 먼저 빌드하고 다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 Shopify URL을 붙여넣고 첫 번째 섹션을 빌드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클라우드 코드와 평범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경우에 조금 다르게 응답이 온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엔터를 눌러서 이 내용을 보내면 Shopify 스토어의 첫 번째 섹션을 빌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승인이 필요할 때 개입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클라우드가 이제 히로 섹션을 빌드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려면 라이브 프리뷰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 위로 스크롤하면 이 프롬프트가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PowerShell 탭을 열겠습니다. 만약 맥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서 새로운 터미널 창을 열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해 봅시다. cd my store build라고 입력하세요. 엔터를 누른 다음 그 명령어를 붙여 넣으세요. 다시 엔터를 누르세요. 이제 스토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Shopify 계정 비밀번호를 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Shopify로 다시 전환해 봅시다. 여기 온라인 스토어 내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편집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자동 생성된 스토어 비밀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복사한 다음 PowerShell을 다시 엽니다. 그런 다음 여기 비밀번호를 붙여넣고 엔터를 누르세요. 여기에서 이 링크가 표시됩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브라우저로 돌아가 새 탭을 열고 그 링크를 붙여 넣으세요.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토어의 실시간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변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클라우드로 돌아가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히어로 섹션만 생성됐네요. 지시대로 정확히 실행된 거죠. 이미지나 문구 크기 등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클라우드에게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클라우드가 실시간으로 조정해 줍니다. 마음에 들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바꾸고 싶은 건 웹사이트 접속 시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면의 모든 요소에 부드러운 이징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싶어요. 아래로 스크롤할 때마다 새 섹션이 천천히 페이드인 되길 바라요. 클라우드에게 다시 변경을 요청할게요. 이제 PowerShell을 열겠습니다. 다시 Claude Code 탭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변경을 요청할게요. 히어로 섹션이 정말 멋지게 보이네요.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섹션들이 웹사이트에 나타날 때 깔끔하고 부드러운 이징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로드되어서 아주 다듬어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완전히 평범한 영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나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에게 말하듯 클라우드에게 요청하며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가 변경 사항을 적용해 줍니다. 혹시 추가 입력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시면 아까처럼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클라우드가 변경을 마쳤습니다. 미리 보기를 새로 고침해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세요. 속도나 타이밍 수정이 필요하면 여기서 요청하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서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스토어에 접속하면 텍스트와 이미지가 보입니다. 접속 시 모든 요소가 움직여 정적인 것보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로 스토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스토어의 첫 번째 버전을 받은 후 천천히 원하는 대로 변경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토어 전체를 커스터마이즈 할 때 사용할 정확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제 이것이 끝났으니 다시 PowerShell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라고 명령할 겁니다. 이거 정말 멋지네요.
계속해서 같은 스타일로 다음 섹션도 만들어주세요. 이제 클라우드가 제 스토어에 다음 섹션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섹션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다시 제 스토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확인해 볼게요. 정말 깔끔하게 보이네요. 하지만 바로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제공된 아이콘들이 실제로 카테고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클라우드에게 고쳐달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이 새 섹션은 정말 멋지지만 아이콘은 그렇지 않네요. 카테고리와 맞지 않아요. 이 섹션을 한번 품질 점검해 주세요. 이걸 보내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으니 한번 살펴보죠. 네, 이번에는 아이콘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음으로 대표 상품 섹션을 만들고 있네요. 영상 초반에 저희가 먼저 상품을 추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쿼드가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저희 쇼피파이 스토어에는 이미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실제로 그 상품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대표 상품 섹션에는 이미 3개의 상품이 들어가 있다고 말할게요. 실제 존재하는 3가지 상품을 꼭 사용해 주세요. 이제 이 내용을 보내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대표 상품 섹션이 검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제 스토어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할게요. 여기에서 저희 대표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3개의 섹션이 완성되었으니 4번째이자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여기서 PowerShell을 열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도 검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제 스토어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제 고객 리뷰가 보입니다. 지금은 이름, 텍스트, 이미지가 모두 임시로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스토리 섹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탄탄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맨 위로 다시 스크롤해 보면 모든 섹션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토어가 정말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초기 설정만 끝내면 몇 분 만에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코드 안에서 한 가지 빠르게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섹션이 멋지게 보인다고 알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품질 점검을 하고 스토어가 최대한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이걸 전송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의 최종 품질 점검입니다. 저는 스토어 구축이 끝날 때쯤 항상 이렇게 한 번 더 점검하는 걸 좋아합니다. 클라우드가 놓친 부분이나 마지막 개선점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다시 작업 완료까지 기다려보죠. 좋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클라우드가 최종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백엔드에서 많은 부분을 변경하고 몇 가지를 더 다듬은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스토어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최종 결과에 정말 만족합니다. 이제 또 다른 프롬프트를 보내서 몇 가지 기타 항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 항목들을 간단히 나열해서 클라우드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제 3가지 제품에 대해 다듬어진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스토어의 헤더를 다듬고 제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스토어 화면 하단에
각종 이용 약관과 정책 링크가 포함된 푸터 영역을 새롭게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듬어 주세요. 홈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스토어 전체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토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이유는 여기 헤더를 보면 이게 그냥 Shopify Horizon 테마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헤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스토어의 전체적인 미적 감각에 맞게 맞춤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사실상 푸터가 없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제품 중 하나로 들어가 보면요. 이 부분도 괜찮지만 우리 스토어에 맞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니 전체 프롬프트를 한 번에 보내서 클라우디가 직접 처리하게 할게요. 바로 보내보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릴게요. 클라우드가 요청한 변경 사항을 반영해 업데이트했습니다. 위로 스크롤하면 정책 링크는 Shopify 관리자 설정에서 정책을 생성해야 나타납니다. 정책을 추가하면 푸터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나중에 처리할 거니까 지금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Claude가 헤더와 푸터를 한번 살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단을 보면 제 로고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고 왼쪽에는 홈 카탈로그, 연락처 페이지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배너의 텍스트도 바뀐 것 같고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푸터도 훨씬 더 좋아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책 링크를 추가하면 여기 아래쪽에 표시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변경 사항이 좋아 보여요. 상단의 배너를 제거하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상단 배너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게 그냥 이걸 없애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홈 표시 방식도 별로예요. 카탈로그와 연락처 페이지가 왼쪽에서 나오는 것도요. 햄버거 메뉴에 넣고 싶어요. 그걸 클릭하면 모든 페이지가 나타나게요. 그래서 그 변경도 포함할 거예요. 홈, 카탈로그, 연락처도 햄버거 메뉴로 옮겨봅시다. 이걸 보내고 변경 사항을 기다릴게요. 좋아요. 모든 변경이 적용됐네요. 직접 확인하니 기대되네요. 제품 페이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슬라이드쇼처럼 되어 있네요. 여기서 클릭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모든 이미지가 페이지에 그냥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배너도 이제 사라졌어요. 왼쪽에는 이렇게 햄버거 메뉴가 생겼고요. 아래쪽에는 제품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탈로그 페이지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좋네요. 이 페이지도 좀 더 다듬어진 것 같아요. 멋진 배너가 있고 그 아래에 제품들이 나와 있고 연락처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정말 멋진 배너가 있고 그 다음에 연락처 폼이 있어요. 이제 만약 스토어에 다른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앞으로 어떤 변경이든 하고 싶다면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모든 변경이 끝났으니 스토어의 테마를 마무리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에게 다음으로 할 일을 알려줄 거예요. 이제 이걸 내 라이브 테마에 게시할 준비가 됐어요. 전송하세요. 이제 클라우드가 요청을 처리하며 필요한 걸 알려줄 겁니다. 클라우드가 돌아와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줬어요. 위로 스크롤하면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 다른 PowerShell 탭으로 전환할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테마를 미리 보고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키보드에서 Ctrl과 C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명령어를 붙여넣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테마가 Shopify 스토어에 업로드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게시되지는 않으니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이 끝났으니 여기서 PowerShell 창을 최소화해 봅시다. 이제 이 미리 보기 탭도 닫아도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온라인 스토어를 클릭하세요.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에 방금 올린 테마가 보입니다. 테마 편집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Shopify 테마를 편집하듯이 Shopify 테마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로 테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코드로 Shopify 스토어를 만들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히로 섹션의 텍스트를 바꾸고 싶다면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다양한 설정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쉽게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더 많은 설정이 있고 원한다면 이미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섹션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섹션을 잡아서 아래로 옮기면 홈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이 바뀝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변경 사항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섹션 사이에 가서 이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섹션들이 있습니다. 백엔드 설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토어가 모바일 기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휴대폰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토어가 이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데스크톱이나 모바일에서 스토어를 방문하더라도 보기 좋게 표시됩니다. 하지만 모든 페이지와 섹션을 기기별로 꼭 점검하세요. 괜찮다면 우측 상단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왼쪽 상단으로 가서 이 화면을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으로 가서 설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먼저 스토어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을 Medix Fashion Store로 수정해 봅시다.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왼쪽의 결제 항목을 찾으세요. 여기서 Shopify 결제 설정을 권장해요. 이렇게 해야 실제 대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설정 완료를 클릭하고 안내대로 진행하세요. 간단히 몇 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아래 배송 및 배달 메뉴로 이동합시다. 여기에서 배송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배송 구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스토어는 무료 배송 제공을 권장하므로 저는 익스프레스 배송 옵션을 삭제할게요. 그리고 일반 배송 옵션은 수정하겠습니다. 배송 옵션 수정을 클릭하세요. 이름을 무료 배송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무료 배송 제공 버튼을 찾아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문 금액은 $10로 설정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여기에서 요금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변경할 수 있지만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배송 소요 시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일 기준호에서 8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후 우측 상단에 완료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국제 배송 구역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국제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 설정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제 배송을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클릭해서 이 구역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매장에서는 미국 내에서만 무료 배송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상단으로 가서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세금 및 관세를 찾으세요.
여기서 쇼피파이 세금 서비스가 자동 활성화되어 세금 징수 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만 관리하면 되니 여기서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 나라의 세금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설정이 끝났으면 아래에서 정책을 확인합시다. 앞서 언급한 정책 페이지들입니다. 설정이 필요한 정책 중 반품 및 환불 정책을 클릭합니다. 일부 정책의 경우 템플릿을 삽입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정책 페이지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항목을 스크롤하며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반품 주소 플레이스 홀더를 삭제 후 실제 주소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게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정책 페이지들도 마저 설정해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배송 정책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직접 배송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클라우드와 같은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정확한 배송 정책과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알려주면 대신 배송 정책을 작성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송 정책을 작성하세요 라고 입력한 뒤 게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는 법적 고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별 비즈니스 상황을 모르니 확실치 않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설정의 마지막 페이지는 도메인입니다. 지금은 기본 쇼피파이 도메인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도메인을 원하신다면 오른쪽 상단에서 기존 도메인을 연결하거나 쇼피파이를 통해 새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새 도메인 구매, My New Domain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연간 단 $16로 내 도메인을 medicsfashionstore.com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려면 .com 도메인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의 도메인처럼 말이죠. 이제 여기서 다 끝났다면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이 창을 닫아주세요. 왼쪽에서 온라인 스토어로 다시 이동하세요. 내 테마를 찾고 테마 편집을 클릭하세요. 맨 아래까지 스크롤을 내리면 정책 페이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하면 이제 스토어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공개 퍼블리시를 클릭하고 여기서 다시 공개 퍼블리시를 클릭하세요. 여기 비밀번호 제거를 클릭합니다. 이제 스토어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확인하려면 스토어 보기를 누르세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클라우드 코드에서 만든 우리 스토어의 테마가 완벽하게 이전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로 쇼피파이 스토어가 구축되었습니다. 시작하시려면 화면의 링크나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튜토리얼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